자, 아무튼 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 이제 공간좌표인데 아마 배우는 거는 그래도 제일 쉬울 겁니다. 이번 단원이. 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이라는 단원을 이미 해봤다면 오늘 배우는 거는 실제로 축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 뿐이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은 공간좌표부터 먼저 우리가 좌표 찍는 것부터 가볼 겁니다. 이 공간좌표 단어는 일단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거는 축을 먼저 잡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좌표평면상에서는 Y축, X축 이렇게 해서 여기가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우리가 잡았잖아. 근데 공간에서는 Z축 하나가 추가가 돼. 즉 가로, 세로, 높이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축을 잡는 방법은 우리가 요 놈을 X축, 요 놈을 Y축, 요 놈을 Z축이다 이렇게 앞으로 정의할 거야. 그러면서 이쪽 방향을 X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을 Y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을 Z축의 양의 방향이다 라고 두겠다라 얘기인 거야.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저놈을 그대로 요거를 요렇게 요 면을 요렇게 준 다음에 틀어서 여기가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요 상태로 올려 요렇게 바라봐야 돼. 요 시점에서. 요렇게 봐야지 이게 양 모르겠어 알겠어 요렇게 보려면 니네처럼 요렇게 바라보면 딱 맞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을 일단 찍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A라는 좌표를 간단하게 1,2,3이라는 이제 X좌표, Y좌표, Z좌표의 점을 한번 찍어보겠다. 당연히 찍는 방법은 우리가 1,1을 찍을 줄 알죠? X축으로 지금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쪽 양의 방향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요렇게 점을 잡으면 요 점의 좌표는 1,2,0이 된다라고 일단은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엔 여기서 3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위쪽으로 여기서 3만큼 이렇게 가서 해당하는 요놈의 좌표가 1,2,3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3만큼 거리가 되는 그 해당하는 저놈의 좌표가 1,2,3이다 라고 찍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음수점도 한번 찍어보자. 음수점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도 한번 선생님이 찍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이쪽 뒤쪽으로 두 칸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두 칸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왼쪽으로 3칸 가는 거야. 왼쪽으로 3칸을 가서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점을 잡으면 요 점의 좌표가 일단은 마이너스 2, 마3, 0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아래쪽으로 몇 칸 내려가? 4칸을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4칸을 내려가게 되면 요 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해당하는 공간상에다가 점이 주어졌을 때 점을 찍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점 찍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름도 좀 명칭을 줄 건데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평면이 지금 몇 개가 생성되냐면 X축,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또 Y축과 Z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은 YZ 평면, 그리고 X축과 Z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은 ZX 평면 또는 XZ 평면이라고 부를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XY 평면은 Z좌표가 전부 다 0인 놈이고, 그리고 YZ 평면은 X좌표가 0인 거고, 그리고 XZ 평면은 Y좌표가 0인 평면을 우리 각각을 XY, YZ, XZ 평면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점 찍는 방법, 그 다음에 각각의 평면을 부르는 방법. 그 축은 요렇게 한다. 양의 방향, 양의 방향, 양의 방향.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해당하는 점들을 대칭 이동을 조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같이 책에 있는 내용 보면서 할게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 결국에 이렇게 점을 찍고 나서 뭘 해볼 거냐면 점들을 첫 번째는 수선의 발부터 해볼까요? 수선의 발좌표를 구하기부터 해봅시다. 자,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좌표평면상에도 간단하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당연히 구해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좌표 공간상에 점 하나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요 점을 수선의 발들을 내려볼 거야. 어디다가 X축
수선에 발을 내려보겠다. 그럼 A, B, C를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YZ, Z좌표는 0이고 X좌표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그림으로 살짝 한번 그려줄게요. 아직은 그림이 익숙치 않으니까 좌표축의 수선의 발을 어떻게 내리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마찬가지 X축, Y축, Z축 한 번 더 그려주고요. 좌표는 실제로 좌표 하나 찍어서 해볼까요? 요 좌표를 아까도 2, 3, 4 요렇게 점 하나 찍어 다시 이번에 2, 여기가 그리고 3, 요렇게 3 그래서 2, 3, 그리고 4가 위쪽으로 4칸 올라가서 여기가 2, 3, 4 자, 첫 번째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러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요 좌표가 YZ 좌표가 전부 다 0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 있겠니? 요 점 보이죠? 요 점 2, 0,0이 요 점을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얘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직선과 요 축이 이루는 각도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야. 그림 쪽에서 여기가 직각이다.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수선의 발이니까. 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디겠니? 여기죠. 요 점, 여기가 0,3,0. 여기가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요렇게가 돼서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는 거야. 이 직각의 이유도 전부 다 삼수선 정리로 설명이 되겠죠. 해당하는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이으면 여기는 직각이 되겠다. 맞죠? 그럼 마찬가지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떻게 되겠니?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마찬가지 요놈의 좌표는 0,0,4가 되겠다라 그래서 각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당연히 그 좌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0으로 가는 것을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자,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YZ,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당연히 얘를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라. 당연히 요 좌표가 될 거고 요 놈이 2, 3,0이 되겠죠. 아,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Z좌표만 0이겠다. 자, 마찬가지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요렇게 가서 여기가 2, 0,4가 되겠죠. 아니죠. 여기가 0,3,4가 되겠죠. 그래서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X좌표만 0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요 놈을 X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요렇게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누구 좌표만? Y좌표만 지금 0이 돼서 2, 0,4. 아, X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Y좌표만 0이겠다. 그래서 지금 좀 잘 나와 있죠.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Z좌표만요. YZ는 X만요. ZX는 Y만 0이다. 이게 수선의 발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다들 간단하죠. 각각의 축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자, 그 다음은 하나만 더 하고 제 거 살짝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해보자. 참결아. 대칭 이동한 점들. 자, 이번에는 좌표축의 대칭 이동한 점. 첫 번째는 자, A, B, C를 X축에 뭐 할 거다? 대칭할 거다. 그 다음은 Y축의 대칭 이동, Z축의 대칭 이동. 다들 기억합니까? 해당하는 좌표 평면상에서 축의 대칭 이동하는 거. 예를 들어 1,2가 있어. 얘를 X축의 대칭 이동을 하자. 그러면 누구 좌표만 바뀌죠? Y좌표만 바뀌어서 1,-2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간 좌표에서도 우리가 좌표 공간에서도 해당하는 X축의 대칭 이동한 점은 누구 좌표만 빼고 X좌표만 빼고 Y랑 Z를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라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한번 직접 요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그대로 이만큼 더 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누가 되냐면 요 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의 X좌표는 그대로가 되고 YZ와 Z좌표가 0이 되니까 부호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따라서 X축의 대칭 이동한 점은 X 빼고 전부 다 부호 바꾸기. 마찬가지 그러면 Y축의 대칭 이동한 점은 Y좌표 빼고 전부 다 부호 바꾸기. Z축의 대칭 이동한 점은 Z좌표 빼고 X, Y 전부 다 부호를 바꾸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은 평면의 대칭 이동. XY 평면에 대칭 이동하면 XY 평면에서 반대쪽으로 하는 거니까 누구 좌표만? Z좌표만 마이너스. 그리고 YZ 평면은 누구 좌표만? X좌표에만 마이너스. 그리고 ZX 평면은 마찬가지 Y좌표만 마이너스가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딱 원점 대칭 이동이죠.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도 원점의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XY 부호 바꾸듯이 마찬가지 좌표 공간에서도 요 X, Y, Z를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을 원점 대칭 이동이라 할 거다. 따라서 결국에 이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뒤쪽에 우리 문제 한번 있거든.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 뒤쪽에 한 페이지 넘기면 개념 원리 익히기가 문제 있는데요. 뭐 그것들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너무 쉽죠. 자, 1번. 자, 점P가 2,3,5가 있고요. Z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구하래. 뭐 너네도 풀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A좌표는 얼마니?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Z좌표만 빼고 다 0이니까 0, 0, 당연히 5가 되는 거고,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당연히 Z좌표만 0이 되는 거니까 얼마다? 2,3,0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D래서 요것들 다 더해서 답은 그냥 8이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아주 간단한 거. 자, 2번. 점 P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점 Q를 ZX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라. 자, 당연히 점 Q는 X축에 대칭 이동했다. X좌표 빼고 전부 다 부호를 바꿔서 3, 마이너스 2, 당연히 4가 되는 거고요. 점 Q를 ZX 평면에 대칭 이동했다. 누구만 부호를 바꿔라? Y만 바꿔라. 누구를? Q를 이동한 거니까 얘 Y 빼고 전부 다 Y좌표만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3, 2, 뭐가 되겠다? 4가 되는 게 ZX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 따라서 R좌표는 3, 2, 4가 되겠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뭐 간단하죠. 자, 마찬가지 밑에 거 그냥 풀어볼게요. 간단한 것들이니까 밑에 거 빨리 풀어보자. 자, 그 다음은 좌표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자, 좌표 공간상에 두 점이 있어요. A가 X1, Y1, Z1, B가 X2, Y2, Z2. 그때 두 선분의 뭘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X, Y가 주어있는 두 점 사이 거리에다가 뭐만 추가하면 되겠냐면 Z좌표의 차에다가 제곱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너무 당연하게 선생님 우리 하면 좌표 공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 하나를 그려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이 직육면체상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좌표를 X1, Y1, Z1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놈의 좌표를 X2, Y2, Z2라 그랬을 때, 야, 이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좌표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은 뭡니까? 요 거리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 거리를 구해서 피타고라스로 대각선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다들 알겠지만 요 길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 요 길이는 해당하는 요 축을, 다들 이제 축이 어느 축이냐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에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Y좌표와 Y좌표의 차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요 길이가 Y2 빼기 Y1이 되는 거고, 이만큼 길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 이 길이는 X1에서 요 X2를 뺀 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실제로 좌표는 누가 더 큰지는 그림사마다 다르니까 절대값 수치하면 당연히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의 요놈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요놈의 제곱,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 2가 먼저인가? 그래서 2, 1 여기도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쪽의 길이를 구하면 여기는 z2에서 z1을 뺀 길이니까 z2 빼기 z1에 누가 윈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해서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피타고라스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루트에 해당하는 요놈의 제곱이니까 요거 갖다 쓰고, 그리고 요거 갖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두 점 사이에 뭘 구하는 거? 거리를 구하라는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 다들 뭐 외운다라고 하더라도 Z좌표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에다가 요 놈만 추가하자. 이게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저 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점 하나를 뭐다? 0이라고 두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이 원점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가지고만 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것도 별거 아니라서 쭉쭉 해봅시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해볼게요. 자, 3번. 자, 점 P 2,1,3을 XY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Q, Z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 그랬을 때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점 Q를 먼저 구해볼까요? 점 Q는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Z좌표만 보호를 바꿔서 2,1,-3이 되는 거고, 또 저 점을 Z축에 대칭 이동했다라는 거야. Z축에 대칭 이동하면 Z좌표만 빼고 보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1,3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제 뭘 할 거야? 두 점 사이에 뭘 구하자?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QR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에 빼고 제곱이면 얼마? 16이 될 거고, 여기도 빼고 제곱 얼마? 4가 될 거고, 여기도 빼고 제곱하면은 얼마다? 36이 돼서 뭐 계산해보면 여기가 40에 56이다. 뭐 구할 수가 있겠죠. 뭐 56이 얼마죠? 56은 8 곱하기 7, 4 곱하기 14인가? 그래서 2루트 14가 되겠다라고 뭐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도 2번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좀 귀찮지만 세 변의 길이를 일일이 먼저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B 길이, BC 길이, AC 길이를 세 개를 다 구하라. 자, AB 길이 좀 계산할게요. 빼고 제곱하면 1, 빼고 제곱하면 4, 빼고 제곱하면 1이 되는 거고, BC의 길이도 빼고 제곱하면 9, 빼고 제곱하면 0, 빼고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그리고 AC 길이는 빼고 제곱하면 4, 빼고 제곱하면 4, 빼고 제곱하면 16이 돼서 얘가 루트 6, 얘가 루트 18, 얘가 루트 24가 되는 거야. 아, 봤더니 뭐야? 루트 6, 루트 18, 루트 24라는 것은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요놈의 면적은 얘가 빗변이고 얘 마주보는 각을 직각으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루트 6 곱하기 루트 18을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주면 될 거다. 따라서 얘가 루트 6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나와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답은 뭐 3루트 3이다라고 구하겠죠. 이렇게 이제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요거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일단 지금은 직각삼각형 아니면 뭐 정삼각형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고, 그 넓이를 길이를 통해서 잘 구하면 되겠다. 알았죠? 간단하죠? 자,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 것까지만 해볼게. 자, 그 다음에 4번.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찾기. 자, 두 점이 있어요. 그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다. 뭐야, 그럼 X축 위에 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는 X축의 점은 뭐라고 잡냐라 그러면 당연히 X좌표만 있고요. 나머지 좌표는 0,0이 되는 요게 X축 위에 있는 점 P가 되겠죠. 우리는 근데 뭐야? 같은 거리에 있대요. 얘랑 저 A까지야. 얘랑 B까지 거리 같으니까 루트에 뭐야? 그대로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빼고 제곱이니까 1 더하기 빼고 제곱 9가 될 거고, 마찬가지 루트에 여기는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이니까 그대로 25, 여기는 9가 되겠다라 그래서 그냥 요걸 만족하는 A 구하면 끝나겠죠. 계산은 조금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알았죠? 넘어갈게요. 자, 2번도 해보자. 자, 2번도 뭐 할 거냐면 두 점과 XY 평면에 있는 요 직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XY 평면은 이 직선 위의 점 P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Y 좌표를 A라고 둘 거야. 그러면 X 좌표가 3A가 되니까 따라서 XY 평면에 있으니까 Z좌표는 0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Y를 A로 잡으면 X가 3A가 되겠고, 말 그대로 AP랑 BP 거리 같으니까 또 루트에 해당하는 빼고 제곱 3A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은 같아요. 여기도 루트에
해당하는 3a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 같다라 그래서 마찬가지 양변을 제곱을 해서 2차 방정식만 너네가 잘 풀어서 해당하는 a 값들을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네가 해요. 알았죠? 자, 밑에 것들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이로의 정사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정사형.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정사형은 뭐라 그랬냐면 수선의 발들의 모임을 정사형이라 그랬다. 따라서 지금 좌표 공간상에 1, 마일, 2 그리고 4, 3,7인데요. 선분 A, B를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나와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점을 찍을 때는 좌표 공간상에다가 XY 평면을 기준으로만 점을 찍어주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저 공간상의 점을 찍을 때는 당연히 누구 좌표만 신경 쓰면 되냐면 Z좌표만 신경 쓰자라는 거야. 쟤는 Z좌표가 2고 7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 쟤는 여기서 7만큼 올라간 그냥 점을 찍어야지 이걸 매번 좌표 공간상에다가 점을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점 A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1, 마일, 2라고 찍고 점 B는 여기 위에 있겠죠? 여기가 4, 3, 7일 때요. 우리는 요 선분 A, B를 어디로? XY 평면의 정사형의 길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A와 B의 양 끝점만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당하는 A-와 B-를 구하면 요 선분을 이으면 얘가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 놈의 좌표는 전부 다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Z좌표만 0이 돼서 1, 마일, 0과 요 놈은 4, 3, 0이 돼서 우리는 선분 A-B- 길이를 뭐라 부른다? 정사형의 길이라고 부를 거다. 따라서 빼고 제곱해서 9가 될 거고요. 빼고 제곱해서 16이 되므로 이 길이는 5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할 거냐면 직선 AB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문제다.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한다라 그랬냐면 해당하는 요 직선을 그대로 평이동시켜서 요 점하고 요렇게 만나게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 끝점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리고 요 점을 이었을 때 생성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 그래서 여기의 각을 구하라 문제다. 여기 각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직각이니까 코사인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빗변분의 밑변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이만 구하면 되겠어? 선분 AB 길이만 구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선분 AB 길이는 빼고 제곱 9 더하기 빼고 제곱 16 더하기 빼고 제곱 얼마? 25가 돼서 루트 50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5 루트 2가 되는 거다. 따라서 당연히 코사인은 예분의 예니까 뭐가 되겠다? 5 루트 2분의 5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혹시나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각도는 45도 또는 4분의 파이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사형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해봅시다. 이거 안 지울게요. 그대로 다음 건 여기다 풀게요. 자, 그 다음에는 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값 구하기. 요것도 이제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볼게요. 1번. 자, 두 점과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아마 우리 좌표평면 단원에서 그런 문제 풀어봤죠. 좌표평면상에서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다? XY 평면에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도 1번을 풀기 위해서 XY 평면 하나를 잡아주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뭘 보라고요? Z좌표만 보는 거야. 봤더니 얘 Z좌표가 1이고 얘가 2니까 여기가 XY 평면에 요만큼 떨어져 있다면 해당하는 B는 조금 더 위에 떨어져 있는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야. XY는 신경 쓰지 말자. 그랬을 때 요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요 길이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알겠지만 이 길이의 최소는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랑 같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A 또는 B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A 좌표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하면 A-가 돼서 얘가 2, 4, 마이너스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뭐 할 거다? 같다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이 거리는 결국엔 이 거리와
거리와 같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은 여기서 그대로 요렇게 일직선 직선 거리가 가장 가까울 거고, 그때 이 직선과 xy평이 만난 요 점일 때가 가장 가까운 점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 구하기? a-b 길이 구하기. 요게 최단거리다. 따라서 빼고 제곱하면 얼마? 16 더하기 여기도 빼고 제곱하게 되면 얼마? 49 더하기 여기도 빼고 제곱하면 9가 돼서 뭐 답을 낸다라고 하면 여기가 25 더하기 49가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야? 74인가? 뭐 이런 숫자네. 그래서 루트 74가 우리가 저놈의 최단거리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한번 2번도 보면은, 자, 이번엔 얘 점이 마이, 3, 1, 4, 1, 5고 YZ 평면 점 P에 대하여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 이번엔 YZ 평면이야. 푸는 건 똑같아. 굳이 평면을 틀 필요 없어요. 얘는 YZ 평면이다. 그러면 점을 누구 좌표만 보는 거야? X 좌표만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서로 부호가 다르다네요. 그 얘기는 A 좌표는 YZ 평면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고, 그리고 B의 좌표는 위에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요 YZ 평면 위에 점 P에 대하여 요 놈의 무슨 거리를 구하래? 최단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번에 서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일 때가 무슨 거리? 최단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AB 길이를 구해야지. 이걸 그림도 안 그려보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대치 이동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빼고 제곱이니까 당연히 36, 빼고 제곱이니까 얼마? 4가 되겠고 여기가 16이 돼서 답은 뭐 루트 56 해서 뭐 얼마냐? 2루트 13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될 거다. 자, 마찬가지 한번 밑에 것들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요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나온 건데 한번 볼까요? 자, XY 평면 위에 점 A가 4, 마3, 지금 0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C가 있어요. 그때 점 B가 0,4와 원 C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글을 읽고 아마 직관적으로 아마 이게 어떤 건지 잘 안 보일 거니까 결국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풀어야 돼요. 좌표 공간상에 그릴 필요는 없고요. XY 평면이 기준이니까 XY 평면 하나만 그려주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XY 평면 위에 뭐가 있냐면 원이 하나가 있어요. 중심이 4, 마3, 0,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가 중심이 4, 마3, 0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요렇게 3인 원이 XY 평면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점 B가 있는데요. 점 B는 0,4라 그래서 해당하는 XY 평면에 대해서 Z좌표가 4니까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0,4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요 점부터 원까지 거리에 뭘 구하라고요?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다.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점 어디쯤에 있겠어요? 라 그러면 뭐 대충 한 요 정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겠죠. 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다. 그런데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라 그러면 이 거리는 바로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을 일단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 그럼 얘가 0,0,0이 될 거고요. 이 거리는 당연히 얼마가 될 거다? 4로 변하지 않는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놈의 최단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요 직선 거리를 구할 건데 이놈의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얘가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리니까 요 거리가 당연히 가장 뭐 할 때가 되겠어? 짧을 때가 요 대각선이 가장 짧을 때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무슨 문제냐면 그냥 XY 평면상에서 점으로부터 원까지 거리에 뭐 구하는 문제? 최소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들 기억해요. 평면상에서 점 하나로부터 원까지 거리의 최소를 구하는 것은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뭘 뺀 거? 반지름을 뺀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점 0,0,0과 요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당연히 요 놈의 거리가 루트에 빼고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인 5가 될 거고 우리는 거기다가 얼마? 3을 빼니까 이만큼의 최단 거리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최단 거리니까 당연히 이때 구한 요 대각선 길이가 가장 짧을 테니까 요 2와 4의 피타고라스 루트 얼마? 16 더하기 4, 20이 돼서 얘가 2루트 5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이 문제는 뭘 또 물어볼 수도 있겠어.
최대 거리를 구할 수도 있겠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고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거리는 또 변하지 않으니까 이 밑변 길이가 가장 길 때가 되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이만큼이 가장 멀 때가 돼서 우리가 방금 여기가 5였고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8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밑변이 8, 높이가 4인 빗변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 유형제는 딱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하라는 딱 두 가지 유형만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46번 해봅시다. 자, 246번은 뭐냐? 자, 두 점이 있어요. 1,3,2와 2,1,-1과 YZ 평면 위의 점 P와 XY 평면 위의 점 Q에 대하여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야. 이것도 이미 너네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 뭐 1사분면상에 점 2개 나오고요. X축 위의 점 하나나 Y축 위의 점 하나에서 요렇게 가는 거리에 최소값 구하라 문제를 다들 아마 풀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쟤는 일단은 좌표 공간상에다 좀 그려줘야 돼요. 자, 한번 선생님 좌표 공간상에 좀 그려볼게요. 저 점을. 자,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Z축이라 그래서 저걸 한번 점을 한번 좀 찍어보면은 자, 1,3,2, 1,3,2니까 요렇게 여기에 점 뭐가 있냐면 A가 있다라고 찍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1 여기가 2,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밑에 쪽에 여기 점 뭐가 있냐면 B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YZ 평면 위의 점 P랑 XY 평면 위의 점 Q에 대하여 저거 거리에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러면 YZ 평면이 점에 하나가 여기 있을 겁니다. 밑에다 어디다 쓸까? 뭐 여기 점 P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XY 평면 위에도 점에 하나가 있을 거야. XY 평면 요렇게 점 Q가 있을 거다. 그랬을 때 뭐의 거리의 최소를 구할 거냐면 A에서 어디까지 갔다가 P까지 갔다가 P에서 어디 갔다가 Q까지 갔다가 Q에서 어디까지 갔다가 B까지 가는 요 거리에 뭘 구하란다? 또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야. 아마 다들 또 공간상이니까 이 그림이 조금 당연히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해해요. 또 무슨 그림인지 혹시 모르겠나? 얘가 그 YZ 평면에 있는 거, 이게 XY 평면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좀 밑에 있는 거고. 모르겠냐? 알겠냐? 그림. 대충. 자,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요 놈의 최소값은 얘의 거리를 바로 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것들과 무슨 거리들을 구할 거냐면 같은 거리들을 찾는 게 포인트였죠. 따라 첫 번째는 AP 거리랑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요 A라는 점을 YZ 평면에 대칭 이동해야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누구 좌표만 바뀌겠니라 그러면 A-가 돼서 당연히 X좌표만 바꿔서 말, 3,2가 돼서 당연히 요 놈과 요 놈을 또 이어보면 요거 이어보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은 이거랑 같네. 일단은 A-P 거리랑 같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QB랑 또 같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Q라는 점을 누구에다가 또 대칭 이동할 거냐면 요거 XY 평면이죠. XY 평면에 또 대칭 이동한 점을 해서 여기에 B-라고 찍어서 해당하는 요 점을 우리가 2,1,1이다라고 이렇게 찍어줄 거다. 그러면 마찬가지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요 거리는 뭐랑 같냐면 해당하는 QB-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요렇게랑 지금 여기랑 여기에 무슨 값 구하라는 거야? 최단 거리를 지금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해당하는 지금 요 문제를 이제 잘 봤을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해당하는 지금 요 점이 여기가 위에 있고요. 보여요? 지금 요 점이 지금 YZ 평면 위에 점 하나가 있는 거고 요인데 지금 봐봐. 요 거에 지금 원래가 지금 뭐냐면 요 거의 최단 거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옮겼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요 점이 얘가 지금 음수니까 이쪽으로 끄면 YZ 평면을 관통한다고. 그리고 요 좌표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근데 만약에 얘를 B-로 옮기게 된다면 해당하는 요 좌표와 요 좌표의 Z좌표가 똑같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요 점은 대칭 이동을 해서는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혹시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구하면 안 되고 요거는 그대로 얘를 갔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최단 거리는 여기 갔다가 지금 여기가 이 점피가 헷갈리게 요 점피를 좀 위쪽에 그릴게. 여기 쪽에 P가 돼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최단 거리를 그냥 구하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그냥 요 일직선 거리가 구해보면 요 점이 결국에는 YZ 평면을 관통하겠다. 이유는 얘 X좌표가 음수가 되니까. 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해당하는 요 점은 또 XY 평면을 지나칠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요 일직선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이제 최단 거리는 결국엔 그대로 누구 거리? A-B 거리가 돼서 요 놈이 루트에 해당하는 빼고 제곱 얼마? 9 더하기 빼고 제곱 4 더하기 빼고 제곱 9가 돼서 얘가 루트 22가 됩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 점들을 보고 해당하는 여기가 음수 여기가 음수가 돼야지만 YZ 평면 하나를 관통할 거고 XY 평면을 관통해서 이렇게가 최단 거리가 되겠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 이것도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뒤쪽으로 갑시다 그냥. 자, 마찬가지 이 좌표 공간에서도 내분점이 있고요. 중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X좌표, Y좌표 두 개만 주었을 때 내분점 구하는 거나 Z좌표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내분점이 당연히 바뀌지 않겠죠? 중점도. 그래서 구하는 건 완전히 똑같고요. 좌표만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가 우리가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한 점이었죠. A좌표가 X1, Y1, B좌표가 X2, Y2.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해라.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이쪽이 만나는 극격하죠. 얘랑 얘가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서 M하고 이쪽에 X2가 만나고 Y2가 만나고 그리고 N이랑 X1하고 Y1 만나서 이렇게 더하는 형식으로 쓰는 게 원래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이고 여기다가 Z좌표만 추가해서 똑같이 내분점을 써주면 되는 거다. 중점도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X, Y, Z 추가하면 똑같겠다. 알았죠? 요거를 뭐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사실 왠지는 알죠? 내분점이 왜 저건지. 뭐 대충 닮음 써서 하는 거니까. 맞죠? 설명 괜찮죠? 이거 해봤자 뭐 다들. 자, 그 다음에 또 무게중심. 무게중심도 이미 좌표 평면에서 다 해봤죠? X좌표, Y좌표만 주어졌을 때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거 당연히 전부 다 더해서 3 나누는 거였죠? 따라서 X좌표들 더해서 3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 나누고 Z좌표 추가해서 다 더해서 3 나눈 것을 무게중심 구하기다. 그냥 Z좌표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뒤쪽 문제 풉시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다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내분점 공식을 좀 까먹는 친구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한 번만 더 뭐 연습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A좌표, B좌표, C좌표가 있고요. 이 2대1로 내분하는 점, 1대3으로 내분하는 점들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P랑 Q를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내분점 구하기 일단 두 개를 전부 다 더해서 333 적어놓고요. 해당하는 요 2를 요쪽 B쪽 만나고 여기를 A쪽 만나서 다 더하면 되겠다. 따라서 B가 저거니까 여기가 2 곱하기 4 그리고 1쪽은 여기가 1 곱하기 1 그리고 2랑 제가 만나서 누구랑 누가 했죠? B죠. 여기가 2 곱하기 5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기 Z좌표는 2 곱하기 0 그리고 더하기 여기 1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요게 P 내분점 2대1로 내분점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1대3으로 외분점은 내분점은 또 두 개를 다 더해서 4 여기가 4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이번에 1이랑 C쪽이 만나고요 3이랑 B쪽이 만나겠죠. 1이랑 C쪽 만나서 1,0 그리고 3쪽하고 만나서 3,4 더해주고 마찬가지 1이랑 C가 만나서 1,1 더하기 여기가 3하고 제 만나니까 3 곱하기 5 그리고 1이랑 C가 만나서 1 곱하기 4 더하기 3이랑 B가 만나서 3 곱하기 0 요렇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점을 이제 구해보면 점 P는 3분에 해당하는 6 더하기 1인 거니까 여기가 당연히 7이 될 거고 3분에 여기가 10-1인 거니까 여기가 9가 될 거고 3분의 여기가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점 Q도 구해보면은 얘가 4분의 얼마 12가 될 거고
여기가 4분의 얼마? 15 더하기 16이고요. 여기가 4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뭐 점은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1이 될 거다. 이거 기분 나쁜데 분수인데 분수가 맞아? 뭐가 있지? 뭐 이상해 이거. 8 더하기 1. 미안해. 8 더하기 1 9. 기분이 나쁘다고 구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겠다.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뭐 기분 나쁘잖아. 괜히 혼자 분수일 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P와 Q 구했고요. 마지막 중점 구하자. 중점을 라지엠이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그대로 3이 될 거고,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7이 될 거고,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1이 돼서 요 놈은 중점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뭐 다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점만 하나 추가됐고요.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렇죠. 내분점 구하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내분점의 활용. 자, 이번에는 평행 사변형 문제인데요. 이것도 분명히 좌표 평면 단원에서 풀어봤을 거예요. 자,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 ABCD에서 A좌표랑 B좌표가 주어졌고 두 대각선의 교점이 나왔을 때 C와 D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좌표 평면 단원에서 다들 풀어봤을 거예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D가 있을 때 해당하는 요점 마이 콤마 마3 콤마 마이너스 4랑 요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 콤마 5랑 두 대각선의 교점이 나왔다고요. 자, 우리 두 대각선의 교점이란 것은 평행사면 어떤 성질? 서로 뭐한다? 2등분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요 점이 지금 0, 2, 마3이라는 것은 결국엔 B와 D의 중점이 요게 되는 거고요. A와 C의 중점이 얘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요 점을 구해주면 당연히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이 0인 거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더한 거의 절반이 2가 되려면 합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이게 7이 될 거고, 얘는 더한 거의 절반이 마3이려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돼야겠다. 마찬가지 여기는 더한 거의 절반이 0,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절반이 1이려면 합해서 4니까 여기가 6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1이 된다 해서 요 점들을 구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중점이 서로 같다를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다 아마 좌표평면 단원에서 했을 겁니다.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거. 자, 그 다음에도 무게중심. 이것도 나보다 잘하겠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이 2,2,1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뭐야? 2구요, 2구요, 1이래요. 무게중심. 그러면 당연히 3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A에서 A 구하라. 여기도 3분의 0 더하기 1 더하기 B에서 B 구하라. 여기도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C에서 구하라라는 문제. 다들 구할 수 있죠? 여기서 A는 4가 될 거고요. 여기서 B는 얼마입니까? 5가 될 거고, 여기서 C는 4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문제들이 내분점, 그리고 중점,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들이다. 자, 밑에 것들 해볼게요. 그랬죠. 자, 이번에는 구해방정식이다. 자, 구해방정식은 뭐겠냐? 당연히 구의 정의는 공간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구라고 이제 부르겠다라는 거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이거를 공간에서.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 일단 이 구의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의 중심이 있을 거고, 구의 중심이 A, B, C라 그러고 그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의 좌치를 구할 거니까 X, Y, Z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구의 좌치는 뭐가 되냐면 이 PC 거리가 항상 얼마인 R인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다. 따라서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항상 R이니까 루트에 해당하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이 돼서 얘가 R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R 제곱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중심이 A, B, C인 구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다들 알죠? 중심이 당연히 0,0,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R제곱이면 얘는 중심이 0,0,0인 구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겠다. 이거 다들 하나만 추가가 됐다. 어려운 게 아니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의 방정식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걸 보통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얘를 보통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 중심이 A, B, C, 반지름 R, 중심이 0, 0, 반지름 R인 구의 표준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도 있죠. 아마 원의 방정식에도 일반형이 있던 거 다들 기억하나요? 얘를 뭐 했다? 쭉쭉쭉 전개했다라는 거죠. 얘를 전개하게 되면 당연히 x 앞에 개수 하나 남고요. y 앞에 개수 있을 거고요. z 앞에 개수에 상수항이 있을 거니까 얘를 쭉쭉쭉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주어질 거고 쟤를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그럴 거다. 저것도 그냥 어떤 문제 풀 때 나오냐면 구 위에 점, 네 점이 주어졌을 때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해서 저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온다. 아마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 위에 점, 임의에 세 점 주었을 때 원의만 구하라. 그러니까 아마 일반항 집어넣듯이 이런 이런 것도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거 가지고 또 나오면 우리가 완전 제곱을 잘 해서 결국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서 보통 표준형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였죠. 다들 그런 식으로 풀 거다. 자, 그래서 뭐 구의 방정식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구의 방정식에 뭘 좀 구해봐야 되냐면 일명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그리고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돼. 원의 방정식도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합니까?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 일단 첫 번째는 중심이 A, B, C고요. 이번에는 XY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찾으래. 그러면 XY 평면에 접한다라는 것은 그 구의 반지름이 누구 좌표가 되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 좌표가 되겠어? Z좌표의 중심 좌표의 Z좌표가 되겠다고 다들 이해하죠? 다들 알죠? 이해하죠? 머릿속에 딱 그리면 XY 평에 접하면 중심의 Z좌표가 구의 반지름이겠다. 루아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요놈의 Z좌표가 되면 XY 평면에 접하는구나. 마찬가지 중심의 반지름 좌표가 중심의 X좌표면 YZ 평면에 접하는 구가 되겠구나. 그리고 요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가 되면 ZX 평면에 접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다들 알겠죠? 그러면 동시에 X, Y, Z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 있을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구의 방정식은 해당하는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것은 몇 사분면이냐라 그러면 총 8개의 사분면이야.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의 사분면은 4사분면이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 좌표 공간상에서는 사분면이 8개가 되는 거 다들 혹시 이해합니까? 해당하는 여기가 X, Y, Z가 전부 다 양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 뒤쪽은 X가 음이고 Y, Z가 다 0인데 그러니까 X가 뿔마, Y가 뿔마, Z가 뿔마니까 두 개 곱해서 총 8가지의 사분면이 나온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구의 방정식도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의 구의 방정식 8개가 나오겠죠. 요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밑에도 4개. 다들 이해합니까? 이렇게 접하는 구가 4개 나올 거다. 따라서 당연히 그런 구의 방정식은 X 뿔마, Y 뿔마, Z 뿔마 그 반지름이 R. 요게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인데 저 중심의 표면 뭐가 결정되냐면 예를 들어 1사분면상에 점 하나가 있을 때 요 A점이 1, 2, 3을 지나면서 XY, YZ, ZX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1, 2, 3 전부 다 양수잖아. 그러면 당연히 구의 방정식의 중심도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구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 Z 빼기 R의 제곱. 여기가 R제곱이라고 두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점이 B라 그래서 여기는 집어넣으면 X는 양수, Z만 음수인 거지. 그러면 요거를 지나면서 요 평면들에 전부 다 접하는 구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X는 양수, Y도 양수인데 Z좌표를 이렇게 음수라고 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것도 R제곱 이렇게 두면 얘는 요 점을 지나면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축에 접하는 당연히 구의 방정식도 있다.
축에 접하는 거. 원의 방정식도 당연히 축에 접하는 건데 이 구의 방정식 중에서 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당연히 우리는 중심이 A, B, C면서 좌표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중심은 A, B, C니까 당연히 그놈의 뭐만 구할 줄 알면 돼? 반지름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구가 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은 뭐가 되냐? 이제 축에 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축까지 당연히 거리가 이 구의 반지름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X축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점을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야. 그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당연히 A, 0, 0이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중심 사이 거리가 당연히 이 구의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될 거니까 이 구의 반지름은 루트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다라고 해주는 게 X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따라서 X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요 놈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Y축에 접하는 거는 요거를 제한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Z축에 접하는 것은 요거를 제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 X축, Y축, Z축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중심화표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A의 제곱이라고 기본 써주고, 해당하는 요 중심좌표는 전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얘가 예를 들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A, 0, 0이고 Y축은 0, A, 0이고 Z는 0, 0,A니까 결국엔 반지름이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게 당연히 다 똑같겠고요. 따라서 여기가 뭐의 제곱이냐면 루트에 해당하는 거리 X만 지우고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돼서 여기가 2A제곱. 요 놈의 루트니까 루트의 제곱이니까 요렇게가 돼서 이렇게 적으면 얘가 중심이 A, A이면서 축에 접하는 X축, Y축, Z축에 동시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 지나는 점에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지나는 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게 2A 제곱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구의 방정식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또 그냥 이것만 가지고 또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 건데 그 전에 한번 개념 원리 익히기 262부터 266번까지 한번 직접 해볼게요. 10번도 아주 간단하죠? 다음에 구의 방정식 구하라. 중심이 3, 마일, 2고요. 요 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구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고, 당연히 구의 반지름이 뭡니까? 요 중심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요 반지름이 루트에 빼고 제곱 1 더하기 빼고 제곱 4 더하기 빼고 제곱 9가 되겠다라고 그냥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14가 돼서 결국에 요 구의 방정식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2의 제곱은 얼마다? 14가 된다. 요 놈을 당연히 저 구의 방정식이라고 적는 거죠. 자, 2번도에 보면 이번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니까 구에 뭘 구해야겠다? 중심을 구할 거고, 중심은 당연히 저 두 점에 뭐가 되겠다? 중점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0, 더한 거의 절반 2,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2가 되겠고, 당연히 우리 반지름은 중심부터 당연히 한 점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빼고 제곱하면 4 더하기 1이 돼서 루트 9니까 3이 될 거다. 따라서 요 구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얼마다? 3의 제곱 9가 되겠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 쉽죠? 자, 또 넘어가서 요거는 말로만 하면 안 될까? 다음 문제는 너네도 말로만 하는 것 어떨까? 자, 이런 문제가 있죠.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 뭐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알죠? 요렇게 식을 써서 일반형을 쓴 다음에 그렇죠? 여기다가 저 4점을 집어넣고 뭐 하시면 된다고요? 연립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에다가 저 4점을 집어넣어서 뭐 0,0,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 점들을 툭툭툭 집어넣어서 1, 그리고 여기가 0, 그리고 더하기 A 더하기 B, 여기가 0,
요렇게 식 하나랑 마찬가지 그만할게. 그냥 넘어가서 연립을 하면 A, B, C, D를 그냥 구해서 구의 방정식을 이쁘게 만드는 문제들이다. 그렇죠? 이게 아무튼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계속. 다들 아마 원의 방식도 이 문제 나올 때 그냥 한 문제 풀고 안 풀었죠, 다들. 귀찮아서. 선생님도 이해합니다. 나도 이런 거.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1번. 저 구가 XY 평면에 접할 때 양수 A를 구하라는 겁니다. XY 평면에 접한대. 그럼 일단은 저놈을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주겠다는 생각 당연하죠. 따라서 완전제곱해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저 6을 넘기면 마이너스 6에다가 저거 더하기 4 제곱한 거 여기 a 제곱 여기는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서 요놈 정리해보면 a 제곱 빼기 1이 될 겁니다. 근데 요놈이 뭐랑 xy 평면에 접한다라는 것은 구의 중심의 z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겠다? 1이 돼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얼마다? 1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따라서 a제곱은 얼마? 2가 되니까 양수 a니까 a는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는 2번. 자, 1,5,4를 지나고요. 평면에 동시 접하는 구의 방정식 구하라. 얘는 x, y, z가 전부 다 양수니까 중심의 좌표도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z 빼기 a의 제곱은 뭐다? r 제곱이 되겠고 결국엔 여기가 1,5,4를 지난다. 여기다 1 넣고 5 넣고 4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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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제곱에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10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20r이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25 더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해서 42가 r제곱이다. 따라서 r제곱이 하나 날라가서 2r제곱이고요. 2로 한번 나눠서 이렇게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7과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r은 3과 7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구의 방정식은 두 개가 중심이 3인 거라 반지름이 3인 것들이 나온다. 다들 뭔지 알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만 쓸게요. 하나만 쓰고. 자,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겠다. 나머지는 똑같이 뭐 적어서 여기가 49가 되겠다라고 적어주는 거. 그래서 요게 마치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하나 더 할게요. 어차피 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와 좌표 평면의 교선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 구의 방정식과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저 구를 XY 평면과 만난대요. XY 평면과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야? Z좌표가 항상 뭐인 거라? 0인 거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XY 평면과 만난다라 그러면 요 Z좌표에다가 그대로 얼마를 넣어버려라? 0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Z좌표가 0인 거니까 XY밖에 없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거고 당연히 XY 평면과 만나 생기는 도형은 원의 방정식 되는 게 당연하겠죠. 결국 그 원의 방정식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이러면 Z좌표형 넣어라. 따라서 완전제곱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저거 넘기면 4에다가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4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3인 원의 방정식. 따라서 우리 도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이게 XY 평면과 만나 생기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문제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바로 가고 너네가 쭉 열심히 풀고 나는 놀고요.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아마 원에서 풀어본 문제일 겁니다. 자, 점 P가 있고요. 9의 근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공간상에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가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요 구에 대해서 접선들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접선이 몇 개 생기겠냐라는 거죠. 원래가 평면상에서는 접선이 몇 개 생기냐면 딱 2개만 생겼죠. 요렇게 2개만 생겼을 거야. 하지만 얘를 공간으로 확장한다면 해당하는 공간상에서는 접선들이 무수히 많이 생길 거고 그 접선들을 모아오면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렇게 원이 되겠다라는 거 혹시 다들 생각할 수가 있겠니?
맞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접점들의 모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뭘 구하래? 접선의 길이니까 그냥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는 뭐도 나오냐면 이 접점들의 모임인 이 원의 넓이 또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뭐 푸는 방법 다 똑같겠죠? 어떻게 풀겠냐? 당연히 요거의 점이 지금 1, 2,3이고요. 우리는 당연히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들을 잘 해줘야겠다. 그럼 저거 완전 제곱하면 중심은 3, 그리고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다들 반지름만 구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z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5에 더하기 9 더하기 1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9가 돼서 반지름은 3인 9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접점이기 때문에 이 접점과 9의 중심을 이으면 여기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 3이 될 거고, 그러면 요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놓고 요 거리를 구해보면 당연히 루트에 빼고 제곱하면 16 더하기 빼고 제곱하면 1 더하기 빼고 제곱하면 25가 되는 거니까 얘가 17 더하기 25니까 4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당연히 요 길이는 여기 직각이니까 루트 40이 6고, 그래서 루트에 42 마이너스 9가 돼서 루트 33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것이 요 접선의 길이가 될 거야. 따라서 어떤 문제도 나온다? 요 접점들의 모임의 둘레 또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이 필요하고, 그 반지름은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 이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닮음을 통해서 구해도 되고, 또는 우리는 숫자 공식을 해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로 반지름을 구해도 되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걸 구해서 푸는 문제도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번만 해보면, 자, 점으로부터 9 위의 점에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뭐라고? 점부터 9까지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 또 너무 쉬운 거죠. 결국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요 점부터 9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요 점부터 9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해서 반지름을 뺀 게 당연히 최소 길이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더한 게 뭐가 되겠다? 최대 거리가 되겠다. 맞죠?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요 문제도 그냥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서 1과 2의 거리니까 빼고 제곱 1, 얘는 4, 여기는 9가 되겠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당연히 최대가 되겠고,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되겠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겠죠? 그쪽에 일반형 구하는 거 나도 안 했으니까 너네도 하지 말고요. 그 나머지 문제들만 뭐 쭉쭉쭉 풀어볼게요. 자, 스텝 2 문제들 한번 볼게요. 자, 다들 혹시 기억나지 않을까라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원의 방정식에도 이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두 점 A, B에 대하여 PA 대 PB가 2대 3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나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아마도 이것도 풀어본 적이 아마 있겠죠. 원의 방정식에서 저거를 좌치를 구해보면 원의 방정식이 나왔었는데 원래 좌표평면에서.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 별게 없이 나 이 점 P의 좌치 구하고 싶어. 얘를 모르니까 x, y, z라고 해서 우리는 내항이 곱과 외항이 곱이 같으니까 이 PB는 결국엔 3PA야. 그런데 어차피 이제 저 P부터 저기 거리하면 어차피 루트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제곱을 해서 이 계산을 하겠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게 되면 4에다가 자, 요거 제곱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z제곱은 같아요. 여기가 9배에다가 요 놈도 제곱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z제곱이 같다라 그래서 얘를 당연히 전개해 보면 무슨 방정식? 9의 방정식이 나오는 꼴이다. 아마 이제 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귀찮아서 뭐 배우신 분들은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서 저거를 뭐 2대 3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걔를 지름의 양끝점을 원의 방식으로 구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 이 문제 이제 지금 잘 안 나와요. 외분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씩만 좀 등장하니까 이걸 정리하면
구의 방정식 나오겠다 정도로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괜히 억지로 또 뭐 그런 것들 외분점도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조금 귀찮죠. 얘를 전개해서 이쁘게 정리해서 구의 방정식을 그냥 만들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구의 방정식이 될 거야 정도라고만 너네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쪽 넘겨서만 마무리 계산하고, 그래서 여기가 5x 제곱에 더하기, 여기가 좀 계산이 빡세겠죠? 해당하는 요 놈이 5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y에다가 뭐 플러스 24y를 너무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60y에다가 36 날라가고 여기가 5z제곱이 0이겠죠. 따라서 5를 한번 나눠줘도 될 거고, 이쁘네 생각보다. 여기가 12y고 z제곱이니까 결국에 요 놈을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더하기 z제곱은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해서 저런 자치가 뭐가 된다? 구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뭘 구하래? 구의 방정식에 뭘 구하래? 부피를 구하래. 혹시 다들 구의 부피 공식 안 까먹었나요? 몇 명은 까먹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 연우야, 구의 부피 공식 뭔지 알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뭐 그냥 궁금해서. 뭐지? 그렇죠. 다 딴 데 보고 있구나. 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죠. 다 기억하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구의 부피고요.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인? 지금 6인 구의 부피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이다라고 계산해보면 요게 나타내는 도형의 부피가 될 거다. 건널비는 뭐였는지 다들 기억해? 건널비? 구의 건널비는 부피를 r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4파이r 제곱이 나오잖아. 그렇게 구의 건널비 공식이다. 알겠죠? 그래서 4파이r 제곱이었죠. 다들 배웠죠? 요즘에 뭐 연각 나가면서 미분 같은 거? 그래서 그건 구의 건널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5번도 해볼게요. 자, 285도 이번에는 반지름 길이가 4인 구가 X축, Y축, Z축에 동시에 접할 때 이 구의 중심과 원점 사이에 뭘 구하라는 거야?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반지름 나왔는데 중심이 안 나 있으니까 우리 중심의 좌표는 임의로 뭐라고 둘 거냐면 전부 다 똑같아야 돼. 축에 접하면 x 빼기 a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a제곱 z 마이너스 a제곱이고, 얘가 근데 반지름이 얼마다? 4니까 여기가 16이란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축에 접한다는 건 뭐야? 요 중심의 좌표 a,a,a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a,0,0 이 거리가 이 원의보다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 중심부터 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축에 접하는 거겠죠. 따라서 루트에 여기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9의 반지름 4가 돼서 a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양변을 제곱해서 2a제곱은 16이니까 a제곱은 8이 될 거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9의 중심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엔 3a제곱으로서 3 곱하기 얼마? 8이 돼서 계산해보면 얼마죠? 2 루트 6이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중심부터 원점 사이 거리다. 그래서 축에 접하는 것도 당연히 중심 앞에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고, 거기 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중심부터 축까지의 거리가 9의 반지름이다라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심심하죠? 자, 그러면 한번 286번 한번 직접 하나 해볼게요. 너무 심심하니까. 안 했네.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풀어보자. 자, 구와 Y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을 밑면으로 하고요. 이 구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다. 그럼 당연히 일단 뭐를 먼저 그려야 돼요? 구를 먼저 그려야겠죠? 이렇게 구를 먼저 그려주고요. 구의 지금 중심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2,1,2가 되겠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YZ 평면과 만난대요. YZ 평면과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되죠. YZ 평면과 만나요.
그러면 이 YZ 평면은 누가 빵이야? X좌표가 지금 얼마다? 빵이 되는 거니까 여기 X에다가 지금 빵을 집어넣은 이 원의 방정식이 될 거다. 따라서 Y-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얘가 21이 돼서 결국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 놈의 중심의 좌표가 0,1,2고요. 해당하는 요 놈의 얼마? 반지름이 루트 21인 이렇게 원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얘를 밑면으로 하고 구에 뭐하는 내접하는 원기둥의 요 놈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원기둥에 당연히 뭐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요 넓이는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될 거고 당연히 높이는 여기에서 요 거리에 당연히 몇 배 하면 될 거다? 2배 하면 되니까 요 거리가 지금 얼마죠? YZ 똑같은 게 요거니까 2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나머지 이 거리도 얼마가 돼서 2가 돼서 요 원기둥의 지금 높이는 4가 되는 거다. 다 이렇게 잘했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 얼마? 4를 해서 84 파이다 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였죠. 뭐 어렵지 않죠? 다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287번 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 이게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것도 모의고사에 4점은 아니었던 기억하냐 3점짜리로 아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좌표 공간에 OA 길이가 7인 점 A가 있어요. 당연히 저 점은 무수히 많아요. 왜? 저런 점들을 모아오면 저게 뭐가 되겠어요? 9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점은 이제 무수히 많을 때 근데 또 저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8인 9가 있다고요. 9와 XY 평면이 만나 생기는 원의 넓이가 25파이고요. 그 9와 Z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와 C일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다. 그럼 일단은 9의 중심을 모르니까 그 중심의 좌표를 임의로 A, B, C라 그럴 거고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은 원점까지의 거리,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한 게 7이 되니까 얘는 49입니다. 이렇게 아마 식하는 다들 세웠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8인 9의 방정식이니까 요렇게 9의 방정식 다들 세웠죠? 자, 그러면서 얘랑 누구랑 만난다고요? XY 평면이 만난대. 그럼 누가 빵이 되는 거야? Z좌표가 지금 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64-C제곱인데 얘의 원의 넓이가 25파이라는 것은 R제곱이 25가 되는 거니까 얘가 25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C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39야 49야 39인가? 맞죠? 그죠? C제곱이 39가 된다라고 한다. 그럼 C제곱은 39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10이다라고 지금 아는 상황에서 이제 뭘 구할 거냐면 9와 Z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9와 Z축이 만난다는 건 뭐야? 9에 이번에는 X좌표, Y좌표에다 얼마를 넣으란 얘기야? 0을 넣으란 얘기가 되겠죠. Z축과 만나는 것은 X, Y가 다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다 0, 0을 넣어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64가 되겠고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요 A제곱 더 B제곱을 넘기게 되면 얘가 10이니까 요 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얘가 54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Z좌표를 구해보면 Z-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4, 96에 54니까 3루트 6이 될 거고 결국엔 Z좌표는 C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요 놈의 좌표가 0, 0, C 플러스 3루트 6과 그리고 0, 0, C 마이너스 3루트 6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뺀 게 요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6루트 6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타다닥 풀면은 되는 거다. 이거 또한 모의고사 3점짜리 정도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288, 289, 290 한번 그래도 먼저 풀고 같이 풀이해볼게요. 알았죠? 자, 첫 번째 288번은 두 구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이 접할 때 상수 K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두 구의 완전 제곱을 통해서 표준형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4의 제곱은 1 더하기 4 더하기 16에다가 빼기 17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저것도 완전 제곱을 해보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더하기 4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k가 돼서 요게 17 마이너스 k다라고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얘를 xy 평면으로 xy 평면 정상을 할 거야. 정상이란 개념은 결국엔 이거를 xy의 수선의 발들을 모을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9가 공중에 떠 있어요. 걔를 그대로 xy의 정상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연히 이 9의 중심의 좌표, 정상을 한 중심좌표는 요 중심 1, 마이, 4가 그냥 뭐가 되겠고 1, 마이, 0이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9가 그대로 수선의 발이니까 9의 반지름은 원의 반지름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의 방정식은 그냥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가 되겠다. 이게 xy 평면으로 그대로 정사형한 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도 우리가 xy 평면의 정사형은 z좌표만 여기 중심이 0이 돼서 그냥 요렇게가 되는 거고, 자, 그랬더니 이 두 원이 서로 뭐 한대요? 접한대요. 자, 우리 당연히 두 원이 서로 접한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이 돼야겠다로 푸는 거죠. 따라서 루트에 빼고 제곱하면은 여기가 9에다가 여기도 빼고 제곱하면 16은 같아요. 이 두 구의 반지름의 합, 여기가 2 더하기 루트 17 마이너스 k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가 5가 되니까 넘어가면 3이 돼서 루트 17 마이너스 k, 여기가 9는 17 마이너스 k, 따라서 k는 얼마다? 8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이게 틀렸구만. 8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 이게 9가 있는데 얘를 정사형한다.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그 점들의 모임이 결국엔 원이 되는 건데, 그 원의 중심은 그대로 요거 똑같고 가는데 반지름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나 뭐 계산 또 틀렸니? 아? 뭐라고? K가 모두 구하래? 내접도 생각하라는 거네, 진짜. 자, 외접 말고 뭐 할 수도 있겠어? 내접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내접은 결국엔 뭐죠?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 거리가 뭐 할 때죠? 같을 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말고요. 우리 두 중심 사이 거리 5는 이제 반지름의 차, 따라서 반지름이 루트에 지금 17-k인데 k가 기본적으로 양수, 음수가 다 되겠네. 그래서 루트에 17-k에다가 빼기 얼마? 지금 2가 되는 건데 여기에 절대값을 하라는 거죠. 두 원의 반지름이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큰 원에서 당연히 작은 원에서 지금 내접하는 건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이자. 따라서 하나는 그대로 가서 5는 루트에 17-k-2니까 얘가 7이 돼서 루트 17-k, 따라서 제곱해서 49는 17-k가 되므로 k가 근데 이러면 무슨 수가 나오냐면은 음수가 나와도 전혀 근데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따라 넘어가면 17마 49 도대체 얼마지 저거는? 마이너스 30인가? 맞죠? 요렇게가 또 나올 거고, 얘를 지금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만 다시 바꿔서 거꾸로 나와서 2마 루트 17-k가 되겠지. 따라서 계산해보면 넘어가면은 루트에 17-k인데 이러면 얘가 뭐야? 음수가 된다라는 건데 당연히 루트 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므로 해당하는 요렇게가 두 개가 나오겠다. 알았죠? 그러네. 이제 접한다라는 건 모두 구하는 거니까 내접도 생각을 해라. 알았죠? 자, 그래서 외접, 내접 둘 다 나와서 구하라는 거였고, 그 다음도 289번도 해봅시다. 자, 이건 아까 이제 풀었던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문제입니다. 자, 9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 위의 점과 점 P 5,5,4 사이 거리에 또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XY 평면과 만난대요. 이렇게 만날 때 누구에다 0 넣는 거야? Z에다가 0을 넣는 거죠. 따라서 Z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Z에다 0 넣으면 9가 되니까 넘어가서 여기가 4가 돼서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 XY 평면 위에 지금 원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중심이 1, 2, 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2인 원에서 지금 5, 5, 4 얘가 XY 평면이니까 여기 위에 해당하는 5, 4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다.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따라서 여기다가 그대로 뭘 내려? 수선에 바를 내려주라는 거죠. 이 점을 P- 여기가 5, 0 그래서 우리 요 거리는 4로 고정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원까지 거리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 거리는 요 거리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서 루트에 빼고 제곱이니까 얼마? 16 더하기 여기가 9가 돼서 5가 되니까 이번에는 반지름 2를 빼서 여기가 3이 되므로 요 대각선 길이가 돼서 요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고 풀어줬던 문제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풀었던 거를 저렇게 글로써 나온 것 뿐이다. 혹시 마지막 거 푸른 사람 있나? 아, 풀었어? 좋아. 잘한 몇 명 있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290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 0,0,10에서 나온 빛에 의하여 9의 그림자가 XY 평면 위에 생길 때 이 그림자의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구한다. 당연히 이 그림자의 넓이는 원이 되는 건데 저 원에 뭘 구하라는 거다? 그냥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공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면이라 생각하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원 있고 여기 요거 도형 보이죠? 원뿔이 있고 해당하는 요 길이를 구하자. 당연히 핵심은 요게 접하는 데가 핵심이죠. 요 구의 중심이 지금 얼마냐면 0,0,3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접하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이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는 걸 알아. 그러고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지금 7이 되겠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들 알겠지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니까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닮음비를 통해서 해당하는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될 거다. 따라 닮음 쓸 거니까 뭐 뭘로 할래요? 뭐 요 높이가 좀 필요하겠네요. 루트에 여기가 49-4가 돼서 45. 45는 얼마죠? 9, 5, 45니까 3루트 5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 닮음에 의해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똑같겠죠. 따라서 2 대 3루트 5는 R 대 얼마? 10이 되겠다. 여기가 10이죠. 따라서 내항의 곱은 3루트 5R은 얼마? 20이 되니까 요 R은 3루트 5분의 20이 돼서 당연히 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여기에 제곱이니까 9 곱하기 5에 400이다 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80이니까 답은 9분의 80파이다 라고 했으면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나는 답이 다른가? 내가 잘못했나? 됐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